안녕하세요. 심기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예, 반갑습니다. 오랫동안 네, 얼굴 못 본 것 같은데요. 네, 네,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설 때 사람들 네, 만나봤더니 네. 우리 저 신 교수님 마주 방송 잘하신다고 칭찬이 아유, 자자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한번 저 설날 오늘 첫 방송이니까 한번 저 설 인사도 한번 해주시고 또 본론에 들어가시죠. 네,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방송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예. 그리고 오늘은 뭐 네. 준비하신 게 뭐 어떤 주제이신가요? 이제 설날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예. 윤 대통령 KBS랑 대담하신 것도 있었고,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날 맞이 여론조사가 막 엄청 쏟아져 나왔는데, 뭐 예.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예, 예. 그러면 뭐 우선 예, 윤 예. 대통령 영상 관련해서 한번 우리 신 교수님의 깊은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네, 대표님 그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뭐 이미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. 물론 이제 대담이라고 하는 뭐 이 한계를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네. 이제 대담이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간에 대통령이 저는 그 보는 포인트가 과연 국정 전반에 관해서 제대로 해박한 지식을 음. 갖고 있느냐.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. 민심을 아느냐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하는 점. 예. 음. 그다음에는 이제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. 예. 요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이 윤 대통령의 이 학습 효과 불과 이제 지금 2년밖에 안 됐잖아요. 예, 2년 아, 이제 좀 네. 넘은 거죠. 예. 그 짧은 시간에 학습이 굉장히 잘 돼 있다. 왜냐하면 정치판에서 뛴 그 대통령이 아니고 음. 그 검사라고 하는 특수 이제 공직에만 있었던 분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비판의 핵심은 뭐냐? 전부 말이죠. 언론이 전부 김 여사의 백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용어서부터 완전히 야당의 그 프레임에 모든 언론들이 말려드는 거예요. 저는 음. 시종일관 얘기한 게 이거는 백이 아니다. 아니 파우치 우리 이제 그 신 교수님은 여성이니까 파우치가 뭔데 뭐 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건 백이 아니라 파우치거든요. 예. 아니, 그런데 이거를 저는 그게 좀 너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십적인 걸로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렇죠. 그렇게 예. 판을 짜가지고 네. 그 판을 엮어 왔는데 야당이 거기에 여야를 막나가 모든 네네. 국민들이 명품 백? 아이고 이건 그럼 김 여사 잘못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예, 예.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뭐 두 백이든 번째로는 파우치든 뭐냐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김 그다음에 이제 여사의 몰카 그런 공작인데 그쵸, 성격이 실수만. 예. 몰카 공작이 사실은 본질인데 이게 몰카 공작의 그쵸. 주범이 누구냐? 최재형이거든요. 네. 최재형은 이건 목사가 아니잖아요. 목사라는 가면에 탈을 쓴 것이지. 그래서 그 뒤에는 저는 정부 당국자가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북한 공작기 안에 개입되어 있다. 그런 점에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그러니까 거는 안 보고 그런 식으로 백을 왜 공세를 해야 그냥 막 되는데. 받아서 예. 챙겼느냐? 꼭 마치 김 여사가 백을 그쵸. 자기 사유 소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딱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그쵸. 거. 또 예. 그런 게 그게 일부 참 큰 문제라고 어르신들한테 봐요. 또 먹히거든요. 또 이렇게 잘 예. 모르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분들한테.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 정도 선에서 입장을 표명한 거. 그거는 조금은 아쉬움은 있지만은 아니 그걸 계속 물고 들어줘야 뭐예요. 그죠? 일단락 그런 것 걸쳐야죠.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. 그 배우설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쪽 더불당 사람들은 그런 걸 그냥 막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네. 북한식의 벼랑 끝 전술 그런 거 있잖아요. 음. 계속 뭐 예. 피습 얘기하고 어쩐 얘기하고,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자기들도 손해를 보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뭐 아무리 헬기 그 특혜를 가지고 물어뜯어도 계속 피의자 코스프레하고,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준다의 우기기 전략이거든요. 그리고 뭐 배우 막 그런 거 배우에 뭐 태극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지층들을 자극하고 그러는데, 이 보수 쪽은 전혀 반대예요. 오히려 내가 당했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음. 내가 막 사기당하고 피싱당했는데 그걸 더 창피하니까 입을 다무니까 그걸 더 악용하는 거예요, 범죄자가.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.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북한의 배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, 음. 이거 되게 얘기하면 또 더 시끄럽고, 그 또 저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, 이 사건 자체가 커지고 많이 얘기되는 게 우리한테 손해가 되니까는 그냥 많은 거죠. 그러니까 그 개싸움 전략에 자꾸 말려들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정말 잃을 거 없는 사람은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이런 대낮에 예. 예? 예. 그 땅바닥에 구르면서 싸울 수 있지만, 잃을 게 많은 예. 사람은 내가 조금
뭐 묻었어도 그냥 무시하고 가지. 뭐 이런 식의 지금 전략을 보수는 하고 있기 때문에 판판이 프레임 전쟁에서 손해를 본다. 저는 일단 그렇게 음, 생각을 하고요. 음,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놓친 상황에서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그 대담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집중도는 되게 좋았는데 음, 일단은 저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가 보다는 전반적인 그 분위기라든가 인상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태도를 결정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, 왜 뭐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옳은 예. 말도 싸가지 없이 하면은 그 점수를 깎아먹는 거고. 예. 그리고 설사 좀 사람들한테 듣기 서운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자세나 태도가 호감이 가면은 음, 더 좋아질 수 있는.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는 항상 또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또 위기가 되는 건데, 제가 이제 신년 대담을 보면서 느낀 거는, 그러니까 예, 대통령이 뭐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가셨지만은 기본적인 되게 인간미라던가 인간적 매력 뭐 그런 게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, 되게. 예, 그래서 음,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그 여론을 보면 그 영상이나 그런 거 자체는 되게 예쁘게 잘 찍혔다.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예, 그 왜 저 기자랑 얘기할 때 그 대통령의 어떤 뭐 제스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좀 있어요. 좀 웃는 낯이시고 좀 이렇게 사람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요새는 그걸 많이 생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정치인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나 입장에서의 어떤 유불리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사람 괜찮아 보이네. 혹은 뭐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네.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이 형성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,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정치인으로서나 한 인간으로서나 그런 되게 매력이 되게 많으세요. 되게 막 음, 푸근한 뭐 그런 형님 같은 이미지도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잘 살려졌다 대담에서. 근데 저는 예, 좀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거나 할 때 약간 이 기자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 좀 센 척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,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국민이 그 기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약간 공격적이고 좀 센 척을 했는데도 이 대통령이 되게 품격 있게 그리고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 딱 답변하면 그게 이제 멋있어지는 건데 약간 거기서는 대통령은 강자처럼 비춰지고 약간 음, 이 기자는 그냥 일반인이 그냥 이렇게 권력자한테 막 초대받아서 약간 예우를 받는 것 같이 약간 이제 그런 식의 그림이 조금 연출됐던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차라리 저는 네. 별도로 이렇게 무슨 말인가? 따라가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랑 이렇게 담화하고 친한 그림을 좀 그릴 때는 그 기자가 아니라 차라리 무슨 뭐 여자 아나운서라던가 아니면은 뭐 연예인이라던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반인의 시선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림을 찍고 그다음에 이 음, 기자는 굉장히 이제 이 대담을 할 때는 프로페셔널한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. 프로페셔널하고 되게 공격적인 기자한테 이렇게 대통령이 잘 받아친다 이제 그런 게 뭐 관훈 토론회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한동훈이 했던 네,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적절히 됐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일단은 아하, 대통령이 되게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. 예, 한동훈 말대로 되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지지층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이 되는 그리고 이게 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.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통령이 좀 대중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 노출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때 또 자영업자들이랑 이렇게 민생 음, 토론회 했을 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막 이렇게 식약청이랑 그런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게 자기 분야에서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. 음, 이런 게 기소가 되면 이게 자영업자한테 어떤 피해가 있고 예? 지금 이거 뭐 3일 만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. 저렇게 나라의 대통령 리더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고통과 공감해주고 거기다가 또 해결까지 이렇게 유능하게 해주는 모습 그거를 보여줘야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사실 이게 그 김건희 여사 이슈가 자꾸 이걸 자체에 대해서 이 자체를 좀 이렇게 뉴스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내보내는 메시지의 총량을 다 늘려야 되고 대통령의 이미지가 굉장히 쏟아져 나와야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던지는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해야지 그 이슈가 묻히는 거지. 그러니까 음, 예를 들면은 그런 거를 옛날에 그러니까는 그 김정숙이나 문재인이 당한 거잖아요. 계속 뭐 예, 이슈는 이슈로 막는다고 계속 이렇게 막 쇼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맞는 게 영부인 문제는 전 정권에서 더
심했다. 예. 음, 타지마할 가고 어쩌고. 근데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되게 공세적으로 나가면서도 다른 이슈를 계속 쇼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거 자체를 그냥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이번 이 사건은 굉장히 대처가 정말 미흡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빨리빨리 나와서 공세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 대한 그 주목도를 높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하고 영부인은 잘 이렇게 오히려 막 숨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김경률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딱 던지니까 그게 모든 또 이슈를 잡아먹고 이런 배우설이라든지 최재형이라든지 그런 함정 몰카에 대해서는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더 그 명품백 받은 것만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시 전략으로 잠깐 나갔던 것이 저는 되게 패착이었고 그냥 대통령실에서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 자기들의 입장이나 그런 대통령도 입장을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설명이나 해명을 그때그때 소통하는 모습을 하면서 방어할 건 방어하고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슈를 얘기하도록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내야지 그냥 계속 이렇게 뭐 가만히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대답 안 하고 기자회견 안 하고 그럼 이렇게 약간 움츠러드는 모습 그 위축되는 모습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뭐 보니까 뭐 비서관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 이번에 뭐 총선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주도적이고 약간 또 밝고 좀 진취적인 대통령의 이미지, 민생 친화적인 이미지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그 공약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코로나 했잖아요.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 벗고 뭐 광화문 광장에서 뭐 대학생들 초청해가지고 맥주 파티를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그 대중들의 삶으로 많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듣고 그런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야지 그 프레지덴셜 이미지를 많이 이제 노출을 해야 지지율이 저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긍정의 메시지를 자꾸 던져야지. 그러면은 빨리 이거는 털고 넘어가고 다른 얘기를 하자 이렇게 주도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대처의 미흡으로 많이 지지율을 깎아 먹었는데 어, 좀 다행히 지금 설날 직전에 나오는 그 여조들은 보니까 뭐 6% 오른 것도 있고 이제 또 30%한 중후반대로 이제 가는 추세들이 좀 나오더라고요. 이제 좀 드디어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만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약간 이제 당정이 같이 이렇게 오름 추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이제 네네. 한 달 이상 이렇게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 활약상도 나오고 공천도 뭔가 좀 잘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좀 네. 대통령께서도 좀 밝고 그런 희망적인 거 그리고 저 합창단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? 그치? 저 그거 영상 보고서 이제 저랑 음, 같이 일했던 그 친구도 거기 행정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작년에부터 막 그 내부에서는 공연도 하고 막 그랬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저는 그런 영상 되게 좋더라고요. 네, 되게 음, 좀 진실성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대선 때 그 이재명이 김문기 씨 그 발인 날인가? 아무튼 그때 막 산타 복장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 춤추고 맞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네. 그쪽 좌파들이 하는 그런 거는 너무 쇼 같고 좀 음,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아니다 좀 보기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윤 대통령은 그때 뭐 예능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뭐 이러는 게 모르겠어요. 저는 그런 면 때문에 대통령이 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한테 좋은 친근감을 주는 좀 이렇게 진솔한 그런 거는 좀 되게 느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이. 그러니까 뭐 그 예, 아주 아메리칸 파이도 좋았어요. 네, 전 되게 음. 좋았어요. 그게. 예. 예,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노래까지 부르는 게 영상으로 일반 국민한테 알려졌냐? 별로 저는 기억이 안 나요. 그런 식의 거는 전 예, 세계적으로 그런 새로운 처음이지 시도지, 않을까. 일종의. 네. 예? 되게 새로운 시도에. 예, 새로운 시도 같고, 예.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신선한 축제인 같고,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신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, 이제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, 이제 이번 총선이라고 하는 대전이 있잖아요. 네.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어떤 영상이라든가, 아니면 네. 메시지 관리라든가, 이게 이미지 관리, 그리고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전문가로서 좀 이 조언을 좀 한마디 한다면, 뭐 무슨 얘기를 가장 좀 급하게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? 제가 이제 뭐 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네, 그러니까 프레지덴셜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네,
이 리더로서 보여주는 모습 있잖아요. 지금은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조금 정체된 것은 좀 이재명이나 그런 지금 조국도 깜방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,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아니 그 길거리를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. 이재명이. 전 그것 때문에 그 무능 프레임에 걸려서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해요. 그 사법 음, 사법에서의 그 모습이 사법에서 황당한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 그 데미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으로 가고 있다. 그리고 저쪽에서 막 그렇게 마타도어를 하면서 여사를 공격하는 거, 뭐 그런 저는 그 두 가지 정도가 악재가 겹쳤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전에 또 이준석이 막 윤핵관 하면서 또 내부에서 음, 분란을 일으켰었고, 그러니까 몇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, 뭐 다행히 지금 뭐 총선 전에는 하나하나씩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. 이준석도 알아서 음, 나가줘가지고 좀 지금 당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음, 그다음에 이제 여사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이번에 29일 날 이번에 재해결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 고비일 것 같아요. 그거 잘 음, 넘어가면 여사 문제도 이제 이미 다 그게 반영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냥 또 새로운 이슈나 새로운 거에 반응하지 지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하기가 피곤하단 말이에요, 사람들이. 그렇죠. 음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그런 추세가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은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면서 이재명이 지금 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. 그건 좀 이따 좀 2부 시간에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, 그러니까 음, 지금 이제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어쨌든 깜방에 못 넣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그 재판 리스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네,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게 짐이 얹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이번에 음,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, 그 낙타를 이렇게 주저앉히는 마지막 보찜 그런 표현을 음, 썼는데, 네네, 저는 지금 이재명한테 계속 그 보찜들이 계속 얹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이제 사법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있는데 어떤 게 결정타가 될 것이냐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어, 완전히 케이오스 상태인 것 같아요. 지금. 음, 왜냐면 당대표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으니까 누가 음, 당대표 얘기를 들을 것이며, 예. 그러니까 음, 뭐 이명백 그 사람까지 나서가지고서는 뭐 알아서 그냥, 음, 문재인 정권의 책임에 뭐 잘못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라 그랬나요? 그러니까 알아서 좀 음, 물러나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누가 물러나겠습니까, 민주당에서?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이든 송영길이든 음, 조국이든 다 범법자인 사람들도 아무도 안 물러날 거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이 네, 버티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? 뭐 밖에 있는 이낙연도 그렇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번 총선으로 이재명이 심판이 돼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. 네, 결론적으로 말하면. 음, 그러니까 그 사법에서 이제 넣는 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사법의 시스템이 실패였잖아요. 근데 그것 네, 때문에 윤통이 되게 이제 그 무능 프레임으로 좀 갇히게 됐는데 보수 내에서도. 그래서 음, 일단 이번 총선을 어쨌든 뭐 한 비대위원 체제로 해서 이겨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끝장을 내야지 네, 미래가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아주 좋은 얘기예요. 네, 예.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한 꼭지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, 예. 또 지금 준비하신 말씀 중에 네. 또 이번 그 일부에서 말씀드릴 내용 벌써 이제 뭐 35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 아, 꼭지만 네. 한 말씀만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아, 않을까. 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랑 그 이낙연이 합침으로써 저는 네, 굉장히 이제 구도가 굉장히 좀 국힘에 되게 좋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전부터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수는 원래 그 비례를 이렇게 약자를 음, 하나 이렇게 불쌍하게 딱 던져주는 그런 경향이 좌파에 비해서 좀 덜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네, 결집력이 되게 센 상황인데 네, 그렇게 이준석이 자폭을 해버렸으니까 또 그 이대남 네, 자기 기반도 다 그냥 배신 때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음, 그런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. 그리고 이제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, 그러니까 이준석은 제가 이준석은 진정한 친구도 없고 측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말 이준석이라면은 이준석의 책사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음, 그
두 가지를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. 그냥 독자 음, 노선을 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비례 2번 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음, 5% 그 저기 그냥 비례 정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그래서 비례로 해가지고 어차피 지역구 안 되니까 내가 음,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식의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준석은 나만 살겠다. 근데 음, 이준석의 문제는 그러니까 되게 이재명보다도 안 되는 게 이재명은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자기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가지고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요. 예측 가능하고. 그리고 자기 거를 항상 챙기고. 예, 아무리 요구를 해도 개항 가잖아요. 알박기 예, 하고. 근데 이준석은 보면 항상 오판을 하는 게 상황을 항상 잘 못 읽어요. 이준석은. 그러니까 항상 자기 예, 꾀에 자기가 빠지고 그 남들이 이렇게 아부 떠는 사람들의 그런 그 영양가 없는 그런 투표 세우기를 고지고대로 자기가 믿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실리를 못 챙기고 허세 부리다가 손해만 보는 그런 행보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예, 이번에도 보면 이게 다 허세인 거잖아요. 야, 저 이낙연이나 아니 저 조홍천이나 이원욱이 뭐라고 했겠어요. 너 이름 지켰었으니까 우리가 너한테 흡수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꼬드겼겠죠. 음,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예, 지분은 뭐 한 20%도 못 챙긴 거잖아요.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면은 지도부를 자기가 장악을 못한 상황이고 다 좌파에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네, 자기가 비례 2번을 달겠어요. 벌써부터 뭐 또 이렇게 추켜 세울 거란 말이죠. 야, 너 대구 나가가지고 네가 대구 예, 가서 이낙연은 호남 가고 그럼 넌 대권 주자로 딱 올라서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또 주변에서 추켜 세울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음, 항상 보면은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허세 부리고 그러면서 자기 건 하나도 못 챙기고 이용만 당하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다.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너무 다행이죠. 지금까지 계속 무시 전략을 해왔는데 알아서 음, 저렇게 좌파 쪽에다가 가가지고 붙어주니까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들은 예전에 이제 이준석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. 뭐 안쓰러움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예.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표를 줄 이유가 없어진 거죠. 이제 보수 쪽에서는. 네. 그래, 알고 고맙습니다. 네. 예, 좋은 말씀 반갑고요. 그럼 또 2부 또 진행하도록 하죠. 네, 네. 네,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